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5월 초 FOMC 회의 이후에 변동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 후반에 패닉 장세까지 연출을 했죠. K코인 루나발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심리에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매번 버블이 무너지는 국면은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 약세장은 주식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장 어떤 패를 가지고 시장에 밀어붙여야 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코스피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이 3인의 강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부터 시황과 전략을 책임져 드릴 강한 녀석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오전장 마무리 전략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해드리죠. 강한 녀석들이 제시하는 시장 키워드, 먼저 반제역 전문가 차세대 디램 DDR5 슈퍼사이클 오나, 유세벽 전문가 반발 매수 심리 확대 기대, 윤겸 전문가 악재의 약세장 수용 전략은? 먼저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의 주제인데요. 인텔의 비전 2022 컨퍼런스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텔은 차세대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공개하면서 DDR5를 채용한 이 모델을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도 물량을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라고 해서 이 DDR5라는 모멘텀이 과연 디램 업황의 트리거, 상승의 트리거가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반제역 전문가님, DDR5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저 강한 녀석들 첫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거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아침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 조금 시장이 빠져서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 강한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DDR5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뭐 DDR5는 요건 출시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2020년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이것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오다 보면 이제 단가도 너무 높고 우리 개인들이 사기는 좀 비싸죠, 일단. 당연히 조금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인텔에서 차세대 서버용 CPU가 사파이어 래피즈,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차세대 서버용입니다. 이거는 서버용 CPU가 지난 5월 10일 날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DDR5가 사실 지금 비싸서 아무리 좋지만 사실 얘는 이전 세대 보통 한 5, 6년 정도 이제 DDR4에서 DDR5로 가는데 한 5년에서 6년 또는 7년 이렇게 걸리는데요. 근데 한 번 세대가 거듭할수록 한 대략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집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가 빠른 거 되게 좋아하죠. 당연히 빠른 거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비싸서 일단 가격이 비싸서 일단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경제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분들은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얼마 전까지는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뭐 매출의 한 20% 이상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이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시총으로 하면은 뭐 25%에서 30% 사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소부장 종목, 최근 강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소부장 종목들은 좀 잘 갔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대장주들이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주가가 좀 빠지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언제쯤 이제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 고미란 아나운서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심화론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쯤 반도체 반등이 올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이클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만 이제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인텔에서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버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아마존 또는 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구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왜 기대가 되냐면 일단 속도가 빠른 거 당연히 좋고요. 좀 비싸지만 속도가 빠르고 대신 한 가지 되게 장점이 뭐냐면 전력 소모량이 10%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즘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촉발돼 가지고 굉장히 석유, 천연가스 굉장히 뭐 오늘은 밀 그렇죠? 원자재가 다 뛰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그냥 전력을 10%를 줄였다고 하면 서버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째가라면 서럽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좋은 것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이제 생산되면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주에 아비코 전자라든지 또는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좋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채용되지 않았던 인덕터가 이번에 DDR5에서 그러니까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이게 좀 더 복잡하고 직접 그러니까 많은 것이 여기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DDR4에서는 채용이 되지 않았던 인덕터가 아비코 전자에서 이번에 DDR5에서는 채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수혜가 많이 예상된다 하면서 금요일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뭐 추천주로는 뭐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가가 그러니까 DDR4에 비해서는 DDR5가 현재 뭐 30-40%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팔리면 팔수록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론 우리 개인들이 뭐 PC 사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서버를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이런 데서 채용한다고 하면 제가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뭔가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DDR5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오나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원래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PC 수요를 많이 쫓아갔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서버의 수요에 따라가는 게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DDR5가 슈퍼 사이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실적도 좋은데 못 가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네, 디램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CPU의 신제품 인텔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DDR5라는 이 반도체 표준 구역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뭐 시장에서 이미 이 DDR5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금요일장, 월요일장에 특히 강하게 반응한 것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서 DDR5의 모듈에 들어가는 수동 부품을 생산하는 아비코 전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럼 세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저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DDR5 관련주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불, 초록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관망해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견 들어보죠. 의견이 다 다르신데요. 한 분은 초록불, 반지역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정도의 의견을 주시는데요. 중립 의견을 주신 분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우선 DDR5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갈 산업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동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DDR5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치고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저는 잠시 보류의 의견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로는 이 모바일 관련해서 PC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관련해서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버 관련해서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16년도부터 18년까지 즉 3년 정도 시간 동안 캐파 증설과 그리고 이 시설 투자를 감행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제 DDR5로 교체가 되면서 서버 관련 업체들이 이제 교체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슈퍼사이클이 지금 당장 도래가 했다라는 부분에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여주시고 이걸 좀 확인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왜 DDR5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실까요? 네. 그 DDR5 앞으로 이제 어떤 전망과 수요, 다시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침체가 됐고, 기대에 못 미치게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대감과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저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가 너무 겹쳐 있고, 또 이런 그 대내외적인 악재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언론 뉴스나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다 뭐 이해하시고 다 전망하시는 부분이 이제 공통점이라 생각하는데, 3대 그 리스크,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코로나 그 봉쇄 부분이 지금 뭐 두세 달 안에 이렇게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이제 장기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DDR5의 수요라든지 어떤 이제 전환 그 시점, 그런 분기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이제 물류 대란, 공급 대란 부분 측면에서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에는 좀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화는 분명히 맞지만 DDR5 관련주도 시장 안에 있다,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두 분 전문가가 모두 과연 기업들의 투자와 또 기업들의 수요가 받쳐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재혁 전문가님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두 분 전문가님께서도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해주셨고요. 이제 단지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자.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쪽 섹터에서는 조금 세계 경제를 선도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회가 되면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고 나올 겁니다. 물론 네. 전 세계의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보겠지만 그런 우리 생각인 거고요. 물론 주가가 당장 올라간다라고 뭐 그런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업체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뭐 AI라든지 또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 반도체죠. 이쪽에서는 당연히 먼저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시장을 잡기 때문에 먼저 나올 겁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오늘 사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물론 당장 더 바로바로 치고 계속 올라간다 말하기는 좀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급등 한번 나와주고, 사실 아비코전자는 원래 DDR4에서는 채용이 안 됐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채용이 되면서, 채용이 된다고 하면서 사실 기대감이 더 큰 건 맞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 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 주식이라는 거는 먼저 이렇게 선행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더 볼 수 있다, 이 말씀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P3, P4, 테일러 투자 계속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미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DDR5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요.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DDR5를 2년 전에 이미 개발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 산다, 안 산다. 산다 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안 산다 하면 빨간불 간략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지금 화면으로 보시죠. 반재혁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겠다는 의견이고요. 윤겸 전문가는 사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램 업황에 민감한 SK하이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중요한 삼성전자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세벽 전문가의 반발 매수 심리 확대 기대인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정말 이 반발 매수세가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기관 외국인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시장,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이 탄력받고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부풀게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이 눌렀으니까 이 정도 조정을 줬으면 이렇게 눌러놨으면 이제 사봐도 괜찮겠지? 라는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어려운 시장 상황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루나, 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극심하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지금 투자 심리를 조금은 위축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발언들이 있는데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의 이 자금의 이동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원달러 환율 지금 1,300원대에 굉장히 육박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원달러 환율에 따른 그런 수익 증대 이거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유입될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게 탄산, 대란에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타격이 있을 것인가 혹은 조선 업황에 타격이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탄산 관련주들이 좀 극심한 변동성을 아침에 장 초반에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지만 이런 단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할까 혹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볼 만한 이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진짜 그 탄산 관련해서는 현대오일뱅크라던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요소수 대란이라던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분석해 봤었을 때 시장에 단발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 벌써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해서 그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이 탄산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저는 반도체 업황, 아까 반재혁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갈 것이라고 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크로적인 시장 외적인 환경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는 요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좀 유익 있게 봤었던 게 음식료 업종 테마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비료 관련주 뭐 최근이 아니죠. 벌써 한 2달 정도 이렇게 재료가 지금 꺼질 듯 하면은 다시 타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중소형 주들이 좀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끄는 그런 섹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이 지금 갈 만한 종목들이 제대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원하게 들어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팜스토리라던가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준다.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것도 분명 바르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매크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종목들, 특히나 시총이 좀 큰 묵직묵직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요번 이제 금요일에 방한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좀 뜨거웠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은 좀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LNF가 좀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누가 수혜가 될 것인가, 이 대형주들이 움직여준다면 그 밑에 소부장격의 종목들이 누가 움직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별하는 안목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 위해서 확인할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개인 쪽 말고는 크게 반발 매수세를 보여주는 주체가 기관 쪽에 희망을 좀 걸어봤었는데 금요일은 좀 강하게 샀다가 오늘은 다시 팔거든요. 반발 매수세는 미국장보다도 우리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은 하루 반발 매수세 올라가면 나스닥 3.8%까지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반발 매수세 어떻게 해야 강하게 들어올까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요? 예. 반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 지금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현재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잠깐 들어오는 듯한 액션을 취하더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언제 들어오냐? 그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견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지금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우호적이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그런 개별 섹터로의 움직임은 지금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방금 아까 말했었던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을 저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렇게 네.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이저들의 반발 매수세는 자동차와 배터리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매수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 주고 계십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지금 반등 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때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반등 시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눌러주시죠. 세 분 전문가 의견을 윤겸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등 시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반재혁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네, 현재 반등 때는 일단 현금을 더 확충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다른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외인의 매수세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물론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일단은 3% 갔다가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도 사실은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1,300원을 찍지는 않고 1,290원 정도에서 지금 조금 하회하는 좀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반등 저점 시점은 맞습니다만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의견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잡았습니다.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 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현금 보유를 좀 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바닥 찍으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너무 이제 또 무조건 현금만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또는 환율이라든지 조금 꺾일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은 좀 가져가시되 조금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바닥 시점에 온 것은 맞지만 지금은 반등 시마다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자는 의견, 기회비용을 좀 더 초점 맞춰주시네요. 지금 매수를 덜컥 했을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묶여있을지 6개월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좀 더 생각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럼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이제는 변동성을 볼 때마다 주식을 더 초점을 맞춰서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이시죠?
어떤 아닙니다. 쪽을 방금 저기 작동이 잘못돼서 처음에 네. 빨간불을 눌렀다가 이제 다시 켜서 어. 녹색불을 눌렀습니다. 네, 오늘 시종일관 보수적인 의견이신데요. 예, 예, 예.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간략하게, 요건 잠시 후에 한번 시황, 아까 코멘트 주셨으니까 예. 알아보고요. 네. 그럼 유세벽 전문가님의 의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떤 쪽을 비중을 늘릴지에 대해서도 유세벽 전문가님이 의견을 주셨죠. 배터리 자동차 일단 첫 번째 타자로 비중을 늘릴 만한 섹터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악재의 약세장 수용 전략은입니다. 네,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시각도 있고요. 또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윤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전문가 윤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이제 거시적인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 돌아오는 시간에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추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리스크, 미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또 중국 코로나 확산에 의한 그 봉쇄 확산,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의 먹구름인데요. 현재 이제 그 연준이 여러 가지 그 긴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연착륙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죠. 물가도 잡고 경기가 회복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긴축을 풀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이런 그 악재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투심이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투심이 약화되고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최저점까지 전 세계 증시가 내려왔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까지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때 지켜볼 때, 이거 좀 약간 비정상이 아닌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제 여러 국가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이런 악재가 겹치는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미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 또 이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2021년 12월까지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세계 증시 전문가들이 또 이제 거품론을 많이 제기했었고요. 언젠가 조정 국면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2022년 들어서 이제 조정 국면 타임이 왔다고 생각이 이제 관점이 나왔는데 그 시점에 이제 공교롭게도 악재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물가가 너무 이제 급등하는 CPI 지수가 너무 급하게 나왔고 또한 이제 러우 전쟁이 또 2월 달에 발발하고 또 이제 중국 봉쇄 이런 이제 부수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게 이제 조정 국면에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힘을 못 쓰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제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대략 11,800대 지금 기술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봤을 땐 저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안전한 시각으로 본다면은 연말까지 이 지세가 이제 이어진다면 만스닥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또 국내 지수도 한 지금 현재 2,600선의 턱걸이에서 지금 겨우 하방 강직성을 견뎌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2,500선까지도 열려 있다고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잠시 반등하는 게 이게 좀 회복세다라고 해서 진입을 하셔서 뭐 2달, 3달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투자 심리도 좋은데 어떤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가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증시 부분은 또 이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드린 대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지금 또 높은 부분이 있고요. 또 러우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상승에 의한 폭등에 의한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1%, 물가 상승률은 이제 플러스 2.5% 되겠다는 이제 전문가 세계 증시의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투기 세력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원자재 값을 폭등시켜 놓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증시도 관련주들은 상승하지만 그 밖에 이제 피해보는, 마이너스 되는 이제 주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피해보는 국가도 나타나고요. 또 이제 중국 봉쇄도 지금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부분. 또한 이제 간략하게 끝으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6조였는데 10조까지 지금 내려가서 거래량과 수급이 없고 환율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투자처를 떠나고 또 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증시가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정책주 또 원자재 관련주도 좀 더 봐야 되고요. 리오프닝주. 그러니까 순환매에 의한 특징주를 좀 찾아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접근하는 그리고 좀 더 연말까지 좀 긴축에 의한 보수적인 접근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시황을 좀 거시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가 관련주는 안 보세요? 종목별 장세에서 윤경 그것도 이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에 의한 특징주 네. 그때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순간 쏠렸다가 또 빠지고 예전 같은 경우 동반 상승할 때 이제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일시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물가 관련주도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짧게 대응하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순환매 장세의 윤겸 전문가가 보는 탑3 종목은 정책주, 리오프닝주, 원자재도 있고요. 네. 예, 정책주에서 또 이슈가 원자재주 되는 가운데선 철강주 혹시 보시나요? 철강주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동안 철강주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조금 이제 움직일 타임, 철강하고 건설은 또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장 약세장입니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악재가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약세장을 인정하고 이 순환매에 대응하자는 전략인데요. 자, 그러면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 50bp 빅스텝을 가게 되면 그때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장이 상승을 했는데 파월 의장 믿어야 한다. 아니다. 의심해 봐야 한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아니다, 의심하자 하시면 빨간불 주시죠. 노란불도 있습니다. 자, 의견을 명확하게 주셨는데요. 반지혁 전문가는 파월 의장을 믿자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의심하고 계십니다. 반지혁 전문가님께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대로 금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의심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제 0.5bp, 그러니까 50bp, 0.5% 금리 인상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믿고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매파적인 의견으로는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75bp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50bp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50bp 됐고, 그 다음에 6월, 7월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연준 의장을, 파월 연준 의장을 의심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다들 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가 이제 일시적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일시적이 아니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지금 악재들이 계속 터졌는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계속 악재가 터집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었습니다만 그 밖의 것들은 악재가 터진데 계속 터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지난주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요 얘기는 한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굉장히 좀 낙폭이 더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낙폭이 더 클 수가 있었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물론 이게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악재가 악재에 겹치고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 악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에서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물론 보수적인 시각도 중요하고 제가 현금 비중 당연히 비중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의심하자. 그래서 물론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50bp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빅스텝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두 분 전문가 나머지 두 분은 6월 중순에 있을 FOMC를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가운데서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적당히 달래주면서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노선 정해줬잖아요. 말씀을 해줬는데.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예. 제가 믿지 못한다라는 발언은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달래주었다가 결국에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리고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는 50pp 플러스 긴축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빅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맑아지고 조금씩 다독여 주는데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워낙 이제 레벨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6월에 QT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 놓여 있는 여러 악재들 가운데서 일단 뭐 장기화되는 건 그러려니 하지만 긴축과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봤고요. 종합적으로 이것도 한번 의견만 들어볼까요? 경기 침체 온다, 아니다, 오지 않는다 라는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은 초록불 주시고요.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간불 주시죠. 네.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초록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반지혁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침체가 어디에서 올까요? 네. 제가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근거,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저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빅 이슈가 있었을 때, 예전에 뭐 여러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19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 뭐 또 이제 걸프전 전쟁, 또 9.11 테러라든지 리만 브러스 사태라든지 또 이제 IMF 사태라든지 최근에 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근접해서 좀 사례를 돌아봤을 때 물론 일정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예. 점진적으로 이제 이제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재반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재반등하는데 기간이 거의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침체 기간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악재를 좀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지면서 우상해하는 그 차트 그래프를 보여줬거든요.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그 고점 그다음에 이제 거품 이런 부분이 조정 국면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악재가 좀 더 발생을 해갖고 여기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생성돼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는 뭐 단기간에 3개월 내지 뭐 5, 6개월 안에 해소되거나 급반등, 재반등, 이제 반전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올 하반기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침체 국면이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또 반등하기 위해서 내성과 어떤 여러 악재 부분을 해소하는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 부분이 뭐 아주 급격하게 어렵게 뭐 대공황 이런 엄청난 사태가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지 악재가 해소되면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은 노란불을 주신 거죠? 네. 예, 노란불 주셨고요. 의견 종합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견 윤겸 전문가,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 올지 오지 않을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중립적인 의견, 나머지 반지혁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두 분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강한 녀석들의 추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들어가 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추천주의 리뷰 브리핑도 빼놓지 않을 겁니다. 세 분 전문가가 오늘부터 11시 구간 제시하는 추천주는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추천주의 수익률이 좋은 강한 녀석에게는 이 또 영광의 배지를 저희가 수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광의 배지가 누가 더 많이 모이게 될지 오늘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 시청자님들의 수익을 책임져줄 강한 종목들, 강할 녀석들 제시해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져줄, 빨갛게 물들여줄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가져와 주실 텐데요. 이 강할 녀석들 발굴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중에서는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달성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영광의 배지를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이 영광의 배지를 먼저 획득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문가님이 이 영광의 배지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색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장 출발할 때쯤에는 이 지수의 탄력 흐름세와 더불어서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해 점진적 개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상승하는 업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파급력이 큰 이슈들이 큼직큼직하게 떠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냉동과 냉장 수요가 확대되면서 탄산가스 생산량이 급감하며 탄산 부족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탄산은 비단 식품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조선,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섹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탄산 관련주 태경케미컬 현재 1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 역시 힘을 내는 듯 빠지는 듯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생산 가격 인상에 관한 소식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전장부터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의 강한 녀석들에는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숨어 있을지, 또 아니라면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태경케미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네요. 자, 지금 이런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태경케미칼이지만 과연 또 그 이면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세 분 전문가께서 오전장에 공략할 수 있는 핵심주를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종목 공개해 드리죠. 반제역 전문가의 강할 녀석 DB하이텍,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윤겸 전문가 오이솔루션입니다. IT, 방산,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골고루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반제역 전문가의 DB하이텍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DB하이텍 실적이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만도 계속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캔들의 모양이 나왔냐고 하면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할 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이런 캔들 모양이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시초가 많은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DDR5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까 사실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사실은 시초가에 5%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을 드릴까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시초가 대비해서 좀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76,60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62선 파란선이죠. 예, 거기서 이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강한 녀석들 첫날이기 때문에 진짜 안전한 종목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하이텍 실적 제가 일단 무조건 좋다 말씀드렸고, 아까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하면은 삼성전자, TSMC 굉장히 큰 회사들이죠. 이제 이런 회사들 지금 파운드리의 그 공급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초가에 이렇게 강하게 뛰었던 부분도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초가 굉장히 뛰었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익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좀 나왔을 거고요. 그렇지만 62선은 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선에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의 어떤 실적을 보면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은 실적 좋은 종목들 굉장히 너무 많죠. 그렇고 일단은 그런 종목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고 다 하지만
또 이 그 DB 하이텍의 일단은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가 주 종목인데 지금 개발을 화합물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실리콘을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을 좀 화합물, 그러니까 좀 다른 요소를 이제 섞은 것을 지금 개발 중인데, 예를 들어서 뭐 탄화기소라든지 또는 지라갈륨 이런 반도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뒤에는 이것이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세벽 전문가님도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차량 반도체, 전력 반도체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1년 될지 2년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보조로 봐서 한 2년 뒤에는 또 차세대 동력, 성장 동력원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DB 그룹이 일단 지주사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지만 DB 하이텍은 여기는 지주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DB 하이텍의 그 주가를, 그러니까 지분을 더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리는 없고요. 이 알짜 회사를 매각할 리는 없고 지분을 늘려야 됩니다. 물론 이건 당장의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뭐 이런저런 요소를 봤을 때는 내려갈 일보다는 올라갈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제가 71,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78,000원입니다. 78,100원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8만 원 정도, 앞전에 8만 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 좀 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8,000원 드렸는데, 솔직히 요거는 한 65,000원까지 보셔도, 물론 시장이 아주 안 좋으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권에서 1.8%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가셔도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 수정하겠습니다. DB 하이텍 파운드리 종목이고요. 장기 호황을 겪고 있는 이 파운드리 종목, 이렇게 하락할 때 담아둘만 하다라는 판단해 주셨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군요. 한 5배, 6배 수준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파운드리주 DB 하이텍에 대해서 현재가, 매수가 7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사상 최고가가 8만 5천 원대입니다. 8만 원까지 목표가 주셨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세벽 전문가의 강할 녀석 종목인데요. 아까 배터리와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방으로 갑니다.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주시네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에도 664억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존에도 돈을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부품 수요가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항공 관련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의 대장격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9 관련해서 지금까지 누적 수주액이 8조 원입니다. 5조 원입니다. 5조 원인데 지금 우리 방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모멘텀을 발생을 시키고 있죠. 예전에는 수입을 하던 국가가 이제는 수출을 하는 국가로 변했고, 거기에서 탑픽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6월 달에 누리호 발사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호주에서 레드백이라는 이 장갑차 23조 원 규모의 그 수주 건이 있는데, 독일 링스랑 지금 경합 중입니다. 이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기존에도 수주를 따냈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현지 평가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약 한 5조 원에서 10조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52,400원 좀 빠져주는, 고맙게도 좀 내려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 저는 5만 원까지 기다려도 되겠지만 저는 5만 원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 진입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57,500원 정고점을 지금
두 번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7,5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현 시점 만약에 오늘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제 얘기를 듣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는 5만 원 라인 잡고 대응을 하셔라. 다만 4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57,500원으로 수정할까요? 네, 58,000원인가요? 예, 58,000원 주셨는데. 네, 5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눈치 싸움 잘해야 되거든요. 목표가가 딱 58,000원이었는데 57,900원 찍고 내려가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기 여러분 잘 하시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월 누리호 발사 그리고 호주의 이 레드백이라는 장갑차에 대한 수주 모멘텀 앞으로 이 수주에서 독일 기업과 경험을 벌이고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수주를 따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전에 수주 이력을 보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5만 원, 57,000원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서는 DB 가자라고 진정주리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강하면 부러진다. KSY님께서 의견 2번이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윤겸 전문가님의 종목 볼 텐데요. 순환매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6G를 차세대 먹거리로 꼽았습니다. DC네트워크에 또 수주가 나오면서 한 차례 올랐었던 5G 관련주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오이솔루션 코스닥에 상장된 통신 장비 및 통신 전문 업체 오이솔루션을 추천주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 어렵고 이렇게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섹터가 없는 그때그때 그 특징주 순환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장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정부 정책주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을 갖다가 어떠한 이제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특히 지금 오늘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6G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세계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고 또 하나 지금 5G 부분이 지금 진행 부분이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통신 3사들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 가입자 수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고요. 또 새로운 수익 창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5G 통신망 기지국 투자에 좀 인색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또 요금만 비싸고 실제 이제 수신율이라든지 활용성은 떨어진다는 이제 고객들의 불만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을 벗어나면 지방에는 또 이제 기지국이 잘 설치가 안 돼서 5G가 어떻게 보면 지방 가서는 무용지물인 이제 지금은 이제 사라진 이제 4G보다 못한 LTE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5G 요금을 좀 인하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요금 인하도 하고 6G 시장을 선점해서 또 5G 지방 기지국까지 통신망을 더 확충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성전자가 4세대 미국의 5G 통신 기지국 회사인 통신망 회사인 DC네트워크에 또 삼성전자가 1조 원을 수주 계약을 지금 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또 오이솔루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솔루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간단히 차트하고 재무 구조만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면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월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출범한 이후로 거의 이제 박스장이 거쳐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큰 성장세를 못 이루다가 보시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5G 이제 수주 성장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눌렸다가 또 이제 코로나 국면에 있어 갖고 이제 좀 저점에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또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기술주들이 성장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래서 저점에 좀 어느 정도 국면에 와 있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의 재무 구조를 보면 재무 비율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징이 뭐냐면 유동 비율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이 좋고요. 상당히 적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재무 구조를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하나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성장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5개 평점에서 4개 정도는 줄 수 있는 아주 탄탄한 재무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에 약간 주춤했는데 이렇게 좀 이런 정책주, 정부 정책주하고 이런 이제 해외 진출 수출길을 열리면서 이렇게 좀 그 주도주가 아닌 순환매지만 요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 6G 투자라든지 5G 투자 부분이 일어난다면 모멘텀이 있고 성장이 상당히 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가는 현재 3만 원대인데요. 저는 1차 목표를 한 4만 2천 원대 보고 있습니다. 4만 2천 원대가 1차 이제 매물대 지지가 있고 2차 목표가를 잡는다 5만 원대. 손절가는 이제 보수적으로 2만 7천 원이 무너지면은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의 오이솔루션 정책주로도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4만 원, 목표가는 1차 4만 2천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오늘 오후 5시에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그 시간 또 윤겸 전문가 기억해 주시죠.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기댈 만한 강한 녀석 보이셨나요? 매일 오전 11시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여러분께 드리는 강한 녀석들과 함께해 주시죠. 저는 오후장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